저는 이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걱정도 되고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동차 기간을 포기하시면 장수생으로 되게 빨리 가실 가능성이 많아진다라고 이제 이거 멘탈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체력도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수험 기간 중에 멘탈 관리와 체력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만 우리 이민호 합격생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선 그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이제 시험이 어렵고 힘든 기간이다 보니까 되게 우울감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차 때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2차 때는 이제 역삼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다 모두 이제 공부할 때마다 이제 생활 스터디 등을 구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끼리 밥을 먹고 이제 이거에 대한 시험을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고 대면 스터디를 선호하다 보니까 각 과목별 암기 스터디를 모두 대면으로 하면서 이제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 이제 수업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멘탈을 관리했던 것 같고 체력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힘들더라고요. 비교적 이제 늦은 나이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영양제를 꾸준히 먹고 이제 1차 막판에는 이제 어깨가 말리고 이제 등이 굳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그 도수 치료를 한 2주에 한 번씩 꾸준히 받았고요. 혹시 연세대 근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연희 아산 위풍당장 재활의학과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희 광고 받은 게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이민호 합격생 같은 경우는 사실 체력 관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근수저라고 하죠. 딱 봐도 이게 떡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수험 기간 동안 도수 치료로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체력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던 겁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체력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동차랑 기득 때까지는 뭐 그렇게 운동을 막 엄청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기 계속 말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말라진 게 싫어서. 근데 이제 30대는 좀 분노가 차올라서 그때부터 약간 크로스핏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체력이 더 강해지고 사실 그때가 제일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이게 뭐 건강한 식단만 먹고 공부만 하니까 거의 뭐 수도승이 된 느낌이었는데 아무튼간에 만약에 본인이 체력적으로 어떠한 뭐 부담이 없고 영양제 정도만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은 그건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유아정 합격생 같은 경우는 멘탈 관리와 체력 관리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건강한 편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일단은 필라테스를 좀 꾸준히 했는데 그냥 초시 때부터 쭉 했었거든요. 집 근처에서. 그래서 주 2회에서 3회 정도는 꾸준히 다녔었고 이게 필라테스가 아무래도 좀 정적이면서도 좀 이렇게 라운드 숄더도 펴주고 좀 이러다 보니까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한테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필라테스를 저는 낮에 했었는데 한 2시쯤 되게 애매한 시간대에 다녔었거든요.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막 유산소처럼 막 진이 빠지게 막 완전 이렇게 자야 되는 정도로 힘든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칭 하는 느낌으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막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으니까 그냥 운동하는 중간에 갔다 와도 그냥 조금 참았다가 밤에 샤워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좀 고시생 분들한테 적합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도 한번 올 4월 달에 허리가 엄청나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충격을 받긴 했는데 원래 그렇게 아팠던 적이 별로 없었어서 갑자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찌릿찌릿한 거예요, 허리가.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딱 일어나려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짐을 싸서 집에 갔는데 누웠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디스크군요. 혼자서 이렇게 바둥바둥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서 약간 등딱지 넘어간 거북이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보니까 디스크는 다행히 아니고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퇴행성 관절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치료법도 딱히 없고 그냥 물리치료 조금 받고 나서는 자세만 신경 써달라고 하셔서 그 주에 며칠 정도는 GS 가기 전까지 쉬고 그래도 GS를 빠질 수는 없어서 GS는 이제 쿠션 들고 다니면서 가방 끌고 다니면서 저를 보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 가방을 메고 다니면 허리에 무리가 가니까 가방을 끄는 걸로 바꿔서 다녔었거든요. 그건 법전이라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게 약간 부담이 되시면 그것도 하나의 꿀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션을 가지고 다니셨군요. 네, 맞습니다. 저 사람은 왜 도대체 쿠션을 갖고 다니지 책상에서 누워서 잘 건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주말 GS 때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동차 기간에는 이제 하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을 내는 게 일단은 조금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으면 너무 식곤증이 심하게 와서 점심을 항상 단백질 쉐이크에다가 단백질 시리얼까지 타가지고 또 단백질로 단백질
상표 고득점 비결은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백질로 때웠었거든요. 그게 좋은 게 저 같은 경우는 관성이 좀 심한 편이어서 앉아 있는 경우에는 계속 앉아 있고 싶어 하고 한번 일어나면 다시 앉기를 싫어하는 타입이어서 중간에 한번 일어났다가 앉으면 다시 집중력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편이었어가지고 그냥 앉아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식으로 쉐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방식으로 하시되 그 식곤증이 혹시 걱정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방식을 한번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아정 합격생이 말한 게 어떻게 보면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합격하신 분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공부 이외에 뭔가의 다른 거를 고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오늘 뭐 먹을지 이거 생각보다 에너지 많이 써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땠었냐면은 저도 그냥 그릭 요거트 먹고 자취방에 피자가 엄청 많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피자를 한 2주에 한 2판을 시켜놔요. 그리고 다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녁에 피자를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건강에 좋고 나쁜 건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뭘 먹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스트레스가 저하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아정 합격생 같은 경우에 멘탈 관리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었던 게 동차를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0.1%도 괜찮으니까 그 가능성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정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도 그 어딘가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 근데 그 생각들이 저는 좀 없었고 물론 GS 성적도 안 좋았고 뭐 그랬지만 그래도 나라고 동차가 되지 않으라는 법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선순환을 조금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내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동차 합격을 한번 목표로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목표가 세워지면 그러면 진짜로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량은 어떤 것이지? 라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계획은 물론 항상 현실이 아니지만 계획을 짜게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하루에 공부량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부량이 채워지다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공부 시간이랑 내 노력이 아까워서라도 조금만 더 하자 라는 식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7월 달까지 150일가량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서 이건 항상 그리고 김재원 변리사님께서도 항상 기세다, 공부는 기세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멘탈을 꼭 그렇게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 시험은 기세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 당일에 우리가 뭐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붙는 거라고 하면은 뭐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당일에 얼만큼의 기세를 몰아붙여서 그냥 내가 이 시험을 딱 끝내버릴까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계속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자, 본인에게 도움이 된 수업을 꼽자면은 자, 우리 이민호 합격생부터.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한승준 변리사님 설명이 진짜 맛있다. 김세원 변리사님 답안 작성 방법이 동차 합격 때 정말 멘탈 관리에 정말 필요했다 하고 저는 이제 동차임에도 그 특강 같은 걸 되게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 정혜진 변리사님의 판례 5개년 특강이라던가 나재 변리사님의 이제 5개년 특강 강의를 들었었는데 정혜진 변리사님 같은 경우는 특강 자료가 정말 예뻐서 제가 전 인터뷰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좋았고 나재 변리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병합소송이 되게 까다롭고 어려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민소 3번이 장래 이행에서 관련 단순병화 문제였는데 강의를 들음으로써 해당 답안 작성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지혜랑 혜진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재밌어요. 네, 왜냐면은 그분들도 이제 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되게 뭔가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나중에 합격하시면은 되게 재밌게 저랑 놀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오늘 술 왕창 먹을 거예요. 자, 우리 유아정 합격생 같은 경우에는 도움되는 수업을 꼽자면? 네, 저는 김재원 변리사님 커리만 탔는데 어쨌든 합격을 했으니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조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레포트 자료 굉장히 잘 활용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되게 수험생들이 헷갈릴 만한 개념들을 되게 모아서 정리를 해주세요. 마드리드라든지 아니면 색채상표, 입체상표 그리고 이제 조치 문제를 또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34조 1항 7호 문제, 조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특히나 처음 GS에서 접하시면 진짜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감조차 안 오고,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정리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뭔가 빠뜨렸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런 내용들을 체계를 잡아주시니까 그 쟁점을 한번 이렇게 내가 익혔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비슷한 유형들이 나왔을 때 많이 두려워지는 게 없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민망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짧게 한 문장으로 얘기해 주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동차 합격의 비결은? 되게 길게 준비했는데 한 문장으로 줄여내니까 약간 당황스러운데, 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줄 건 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중요하고 내가 아는 게 나왔을 때 강하게 쓰자라는 생각으로 비교적 이제 다 챙기기 어려운 부분들을 좀 과감히 버렸던 게 이번 시험 함정에서는 동차 합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나왔어도 잘 썼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 우리 그럼 유아정 합격생 같은 경우는요? 저도 생각을 잠깐 민호님이 말씀하실 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걱정도 되고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동차 기간을 포기하시면 장수생으로 되게 빨리 가실 가능성이 많아진다라고 이제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동차 기간에 풀출력으로 달려서 내가 어떤 성향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합격이랑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내 공부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어보셔야 완벽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시행착오 없이 기득대 한 번에 붙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동차 기간 때 그냥 어영부영 보내시고 그리고 기득을 딱 마주하셨을 때 그때 시행착오를 딱 겪어버리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1차를 다시 봐야 되는 시기가 와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장수생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동차 기간을 합격을 하는 것을 가능성만 갖고 못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꼭 반드시 풀출력으로 달리시는 것을 반드시 강조를 드리고, 부진정 동차 기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진정 동차 기간 때 물론 저는 이번 동차 기간 때 한 60-70% 정도밖에 못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만큼이라도 했기 때문에 동차 합격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네, 맞아요. 두 분 다 이제 포기하지 않는 게 일단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아정 합격생이 굉장히 좋은 말을 해준 겁니다. 제가 수업 때 늘 드리는 말씀인데, 그 수험 생활 길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루트 있거든요. 바로 동차 포기하는 거예요. 동차를 포기하면요, 일단 동차 못 붙겠죠. 동차를 포기하면은 동차를 못 붙고, 그러면 기득 준비해야 되는데 기득 수업이 바로 안 열려요. 그러면은 남들 따라 같이 좀 놉니다. 그러면 이제 기득 수업 들을 때쯤 되면 이제 날씨 쌀쌀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쯤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걸 까먹어 있습니다. 그 까먹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한 다음에 좀 있으면 바로 GS 시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기득은 뭐 소위 물기득이라고 하죠. 조금 동차보다 암기가 더 된, 또는 동차보다 수업을 조금 더 들은 기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기득도 망합니다. 기득 떨어지죠. 근데 또 1차 합격을 한 경험이 있어서 1차 붙어요. 거기서 이제 뭐 또 1차 떨어지면 더 안 좋은 거고, 1차를 붙어요. 그럼 30 들어오면은 나 기초 GS 안 들었었는데, 뭐 기초 GS 동차 때 제대로 못 들었었는데 또 30인데 기초 GS 듣기가 또 창피해요. 실전 들어가서 탈탈탈탈 털립니다. 그러고 나서 40대쯤에야 정신을 차려요. 네, 이게 장수생 가는 루트입니다. 자, 동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거 정말 좋은 말 해준 거니까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합시다. 합격 후 근황이 어때요? 저는 아까도 뭐 천재다, 천재형이다 해주시는데 제가 학점도 3.0이거든요. 이제 그럴 정도로 막 똑똑한 편도 아니고 되게 어디 가서 막 잘났다 이런 말을 듣는 편이 아닌데, 감사하게도 이게 동차 합격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주위에서 대단하다는 얘기도 많이, 축하도 많이 받고, 또 이제 합격을 해서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고 강사님들과도 만나고 하면서 좋은 시간 갖고 있고, 또 이제 저는 졸업을 했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취업 준비하는 등 이제 바쁘게 좀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그 아시죠? 세상의 모든 천재들은 학점이 낮았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천재들은 학점이 낮았다는 거. 이제 농담이고요. 제가 그 곁에서 지켜봤어요. 이민호 합격생은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상 쉬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항상 뭐 전화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다음에 뭐 나머지 뭐 다른 어떤 그 짜투리 시간에도 그냥 계속해서 공부에 대한 것을 풀 가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유아정 합격생 같은 경우는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저는 사실 이제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냥 인생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한 1800도 정도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요즘 느낍니다. 어쨌든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번에 떨어지면은 다음 학기에 또 휴학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막 학원도 막 알아보고 있었고 당연히 왜냐면 동차생이니까 합격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합격을 딱 했더니 갑자기 막 이런 곳에서 막 초청을 해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보고 되게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막 수기를 쓰는데 뭔가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변리사님이랑 불리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진짜 생동차로 합격하신 분들이 정말 초천재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천재 이민호. 네. 근데 저는 부진정 동차니까 사실 부진정 동차는 어느 정도 노력으로 그래도 왜냐면 공부 기간이 저는 2년 반이라고 이렇게 좀 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장수를 하신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몇 년 동안 제가 풀 출력으로 계속해서 달리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년에서 3년 정도를 정말 풀로 열심히 달리면은 누구든지 다 도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도 이제 저한테 이제 동차생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뭐 대단하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하니까 그냥 되게 꿈만 같고 부모님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그냥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기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본인들을 위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서 넣은 질문인데요. 앞으로 어떤 변리사가 되고 싶은지 여기서 포부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일하다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건 아니에요. 힘들 때도 있으니까 그때 이 영상 보시면서 내가 그때 그랬었구나 초심 다잡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변리사가 되고 싶은지 한번 포부 밝혀주세요. 저는 이제 다음 달 12월 9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떤 변리사가 되고 싶냐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일을 잘하고 좀 주변에서 인정받는 변리사가 되고 싶어요. 아무래도 변리사라는 업계가 좀 좁고 되게 이직을 할 때도 레퍼 체크라고 해야 되나? 주변 평판? 이런 거 관련해 서로에게 물어보는 걸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좋은 사람으로서 인정도 받고 싶지만 제 이름? 이민호 변리사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걔 진짜 일 깔끔하게 잘한다. 명세서 기가 막히다. 명세서가 맛있다 정도 되는 그리고 이제 명세서 외적으로도 이제 변리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이 변리사라는 자격을 힘들게 얻은 만큼 되게 이 자격증을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잘 활용하는 변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 포부를 잊지 말고 멋진 변리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아정 합격생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본업을 잘하는 전문성이 있는 변리사가 정말 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지금도 아직 저는 학리사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새로운 세상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정말 실제로 업계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심판 소송도 할 수 있고 상대 쪽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인커밍 회사도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개업도 할 수 있고 정말 길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다 두루두루 경험을 해보면서 저한테 맞는 것도 찾아가 보고 싶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뭔지도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포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포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요. 요거는 이제 본인이 아니라 수험 기간 중 고마웠던 분들, 뭐 가족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친구분들이라던가 저는 제외해 주세요. 저는 제외해 주시고 수험 기간 중 고마웠던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먼저 일단 가족분들께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퇴사한다고 했을 때 진짜 부모님께서 반대가 심하셨거든요. 하지만 그 용서보단 허락이 빠르다고 퇴사를 이미 거의 확정지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결국 퇴사하고 시험 준비를 시작을 할 때 진짜 물심양면 응원해 주시고 떨어져도 괜찮다고 응원해 준 부모님이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빨리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동생 부부, 그다음에 막내 동생 모두 고맙고 주변에 되게 먼저 합격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창 합격했던 친구, 뭐 이제 대형 GS 드림에서 다바 첨삭해줬던 친구 등등 되게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는데 또 이제 변리사 합격 공부를 했던 친구들 외에도 그냥 퇴사하고 공부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되게 맛있는 거 사주고 응원해줬던 제 모든 지인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고 스터디를 정말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민속 과외를 해줬던 형 뿐더러 만났던 모든 스터디원 분께 감사드리고 싶고 제가 한빛 2차 종합반에 기득 종합반에 있었어요. 잠깐 동안 그때 만났던 친구들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싶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수험 생활 내내 옆에 지켜줬던 여자친구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와,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이민호 합격생 멋져요. 우리 유아정 합격생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당연히 지금까지 저를 항상 뭐든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항상 지지를 해주셨던 부모님, 그리고 특히 저보다도 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막 스트레스 받으셨던 엄마가 막 기뻐하시는 모습 너무 좋았고 감사했고, 그리고 아빠가 저를 이제 제가 경기도 쪽에 살다 보니까 그 역삼까지 오는 게 조금 번거로워서 항상 주말 아침 저녁으로 저를 태워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지구 반대편에서 늘 저를 응원해주고 저를 웃겨준 우리 하선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그 제가 같이 항상 스터디를 했던 이번에 부진정 동차로 같이 합격한 규혜 변리사님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맨날 전화 암기를 하루에 2-3시간씩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맨날 전화하면서 저는 암기 스터디를 정말 재밌게 했는데 그때 항상 웃을 수 있게 도와준 수연 언니 너무 고맙고, 현영 언니 저랑 같이 맨날 스트레스 풀고 이야기하고 했던 너무 고맙고, 또 그 외에도 저랑 같이 스터디 했던 분들, 그리고 공부하면서 같이 만났던 모든 분들, 그리고 제 친구들, 정말 대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그리고 재수학원 친구들 일일이 나열하기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한 점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이번에 합격하고 나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전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세한 인터뷰 3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 서상철 변리사랑 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동차분들께서 그냥 붙은 게 아닙니다. 그냥 운으로 동차가 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변리사 시험이 동네 그냥 쉬운 시험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 난이도를 기록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시험에서 동차를 합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면에 피나는 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피나는 이제 어떤 그 멘탈 관리와 모든 것이 종합돼서 동차 합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이민호 합격생 그리고 유아정 합격생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이제 근거 없는 비방이라든가 그런 악플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그러면은 저는 서상철 변리사랑 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